8월 17일 일요일 광명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금요 경주도 그랬고 전일도 상당히 좀 어렵게 경주가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독 뒤집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6라운드도 장우준과 이성민의 동반 입상, 7라운드는 주정원이 힘을 썼습니다만 결국 임대승에 잡히다 보니까 세 자리 배당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라운드가 상당히 좀 아쉬웠었는데요. 민성기가 고전하면 김우현하고 조성래, 김우현하고 이영민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이영민이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선에서 김우현을 넘어서면서 김우현, 이영민이 아닌 이영민, 김우현으로 동반 입상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2라운드도 손재우가 힘을 썼습니다. 친구가 아닌 김노은이 막혀 나갔는데 김노은이 손재우까지 넘어서면서 경주가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진호, 김태환과 최순영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우현이 복병입니다.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김우현을 상대로 최병일이, 홍석환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진웅이 힘든 경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선수들 금일만큼은 좀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차도 라인맛 1호 경주도 라인맛 대결이 상당히 많이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쪽 라인 완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임대승, 최병일, 송정욱, 김로운, 정지민,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대승, 최병일, 송정욱, 김로운, 정지민,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인터벌 내용은 금요하고 토요 방송 초반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설명 앞서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조회만 하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라운드 김강호가 연이틀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일규, 이상엽, 김용대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딱히 연합으로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상엽을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이상엽은 연이틀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김일규, 김용태와 협권 펼쳐 나가기도 쉽지만 않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류근철이 힘을 씁니다. 송정욱하고 김영석이 내선 잡게 된다면 오히려 김광호가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김광호의 선전과 김광호의 고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이 힘을 쓰는 송정욱이 연이틀 주덕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송정욱이 김영석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공략부터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송정욱하고 김영석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류근철도 지금 계속해서 고점 맺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썼을 때는 희속이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 송정욱이 직접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류근철을 활용 나가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송정욱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상 비노조 완승 가능성을 먼저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송정욱하고 김영석입니다. 송정욱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연이틀 김광호가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김광호가 마크 쥐병 선수가 아니라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광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연대보다는 송정욱을 의식한 경주력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광호하고 송정욱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석도 몸싸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김광호 뒷자리 쫓아 나서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받아가기만 한다면 김광호하고 김영석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광호가 금일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연대보다는 송정욱, 김영석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중에서 송정욱과 협공 가능성이 유리할 것 같아요. 협공이라기보다는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죠. 김광호하고 송정욱, 김광호하고 김영철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좀 송정욱하고 김영석이라든지 송정욱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상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도 3복승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김광호가 마크에 의한 작전 펼쳐 나갈 선수는 김일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3차권에서는 김일규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광호 한 10%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요공주만큼 10% 채운다면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정우, 김영석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송정우, 김영석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광호 또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 금요경주 때 고전하면서 결승 못 갔었던 이성민, 전일도 직선에서 추입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유성철 활에 나갔었던 장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남 개인으로 훈련하다가 동서울팀으로 훈련지 변경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자신감이 많이 얻었었던 이성민, 이번에 차 다소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성민 입장에서는 김노은과 공태욱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노은이 직선에서 추입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초조부담 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성민 입장에서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공태욱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성민과 공태욱의 동반 입장 쪽에, 이성민과 공태욱의 동반 입장 쪽 동갑내기 친구 협공 가능성, 김노은보다는 그래도 공태욱이 점수 면에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성민이 김노은 초조부담 을 덜어줘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 챙겨주게 된다면 공태욱과 동반 입장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차 지조오늘 때도 컨디션이 괜찮았었던 김로운 전일 취입도 나왔습니다. 받아서 털면 돼요. 쫓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민과 김로운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성민과 공태욱, 이성민과 김로운의 동반 입상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연이틀 이성민이 다소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좀 생각이 많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윤우신이 일요경제 강합니다. 최창원이 지력 직전회차 이변을 만들어냈어요. 또 인천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 임대승 전일 깜짝 추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우승차지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윤호신이 임대승 활에 나가면서 추입 나서거나 최창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성민 또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노은, 공태욱 선행 활에 나갈 만한 선수들은 아니에요. 본인이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호신하고 임대승, 윤호신하고 최창훈, 노조 선수들 완승까지 삼복승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성민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라 수도권 올라오면서 자력 능력까지 갖춘 선수를 아니면서 김노은, 공태욱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상황에 따라서 빨래줄 경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두 선수 모두도 챙겨 나갈 수 있는 실력자라는 점 부딘 만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 연이틀 민성기가 상당히 좀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광명우스컵 9라운드 민성기 자전거가 고장났습니다. 김우현하고 이형민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우현이 타종부터 때리다 보니까 이형민이 편안하게 막혀나가면서 직선 취입이 나왔습니다. 아쉽게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성기가 연이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민성기 금일만큼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대세력이 김주환하고 최병길이 있습니다. 김주환의 선행, 민성기가 김주환의 초조부담 덜어주게 된다면 최병길이 앞장서거나 뒤에 붙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힘을 쓰게 된다면 김주환 챙겨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우준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 유성철을 활에 나가면서 재미봤었던 장우준, 금일은 연대세력이 주인호, 임세훈, 전장윤밖에 없습니다. 마크형 선수들밖에 없어요. 본인이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민성기 뒤를 공략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민성기가 서둘렀다간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 중심을 하는 민성기하고 장우준의 동반 입장,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성기, 장우준의 동반 입장 쪽에, 민성기, 장우준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우준은 철저하게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김주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살 털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 민성기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진구청 실업팀 선수였었던 두 선수의 협공이죠. 민성기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챙겨도 장우준이 직선에서
추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민성기하고 장우준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 민성기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연이틀 부진했었던 민성기 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장우준이 전반적으로 승부거리에 짧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잡아 돌렸을 때 11초 대 초반 끌어냈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준호 달고 전장현 달고 쏘면 노조 완승 가능할 것 같아요. 전장현하고 장우준하고 전장현입니다. 장우준하고 주윤호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장우준, 전장현, 장우준, 주윤호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연이틀 부진했었던 민성기 특성급 강급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편성도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에 출전했을 때 상당히 인지도에서 밀려나면서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승부욕 발에 나갈 수 있는 민성기의 선정 가능성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우준, 김주환 중에서는 장우준과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라운드 금요 경주 때는 승부욕이 없었습니다. 전일은 힘을 썼어요. 한데 직선에서 좀 종속이 떨어졌습니다. 임대승에게 잡히다 보니까 주종원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금일 조성래, 남승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나가면서 동기생 오은섭을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은섭도 시속감은 만만치 않습니다. 졸업 순위만 놓고 보면 오은섭은 윤이고 주정원은 15위예요. 한데 최근 주정원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다 보니까 11초 대 중반 끊어내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란 점, 연이틀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주정원이긴 합니다만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다는 점, 저치기가 아닌 먼저 내선만 잡는다면 주정원이 조성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남승우도 주정원의 뒷자리를 막혀 나갈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노조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마크형 선수들 조성래, 남승우의 동반 입상,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나이는 많긴 합니다만 조성래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만큼 주정원 뒷자리 꽤 차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정원하고 조성래입니다. 주성원하고 남승우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주정원 금요경주도 덮이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금일 1호키가 힘을 씁니다. 오은섭이 뭘 가요? 직선 취임 나가게 된다면 오은섭하고 1호키 동반 입상 가능하죠. 오은섭의 뒷자리는 김동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 강급된 이후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점수가 90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김두영, 오은섭의 흠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정원과 맞대결해서 오은섭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오은섭과 1호키죠. 오은섭과 김두영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비노조 중심으로도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전반적인 시속은 주정원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래, 남승우 내선 잡고 챙겨버리게 된다면 주정원 버티기 가능한 만큼 주정원하고 주성원하고 남승우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0라운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잡히고 있는 손재호, 금요경주 때도 잡혔고 전일도 잡혔습니다.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손재호, 금일 손재호 입장에서는 정태양이나 이규봉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협공은 정태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아무래도 두 선수가 또 한 살 터울에다가 전법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태양이 때리면 답은 없습니다만 손재호가 힘을 썼을 때는 그래도 1호 경주 때는 충분히 힘으로 버텨내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손재호하고 정태양의 동반 입상 쪽에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재호하고 정태양의 동반 입상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철이 받아가고 손재호가 홈이 막혀 나가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유성철입니다. 주드럭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손재하고 정태영의 동반 입상, 손재하고 유성철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유성철이 내선을 잡고 힘을 썼을 때는 이영민이 몰고 가고 김영진이 따라 나서는 문현진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유성철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이 형민이 전일 김우현 상대로
투입이 나왔었던 것처럼 이영민의 직선 투입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차 이후 출전했었던 이영민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이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뭐 전일도 9라운드 다소 아쉬움을 남겼어요. 김우현하고 이영민의 동반 입상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이어질 뻔했는데 이영민이 분익할 못했어요. 마크도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차가 나오다 보니까 아쉽게 이영민과 김우현으로 동반 입상으로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유성철이 때리면 이영민이 몰고 가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민하고 유성철의 동반 입상, 이영민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영진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노저 선수들이죠. 이영민하고 유성철, 이영민하고 김영진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우가 정태양을 달고 쐈을 때 정태양이 마크 지켜낸다면 착순권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철이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경주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야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탕이 털릴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재우가 힘으로 버텨낼지 유성철, 이영민의 협공으로 손재우가 타임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가 타점 잡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연이틀 이육동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했어요. 김우현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칩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2차권에 머물렀었고 전일은 또 최순영과 송정욱이 협공 펼쳐 나가다 보니까 이육동이 차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특성급 강급 이후 편안하게 경주 펼쳐 나갔을 때는 칩이 나왔어요. 하지만 연대 세력이 많았거나 화력에 나가는 선수가 있었다면 나가는 경주에서는 이육동이 재기랑 발에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정지민, 유정, 이교가 내선을 잡게 된다면 이육동이 경주 프로 나가기에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종국도 있고 이성광도 있고 이규백도 있습니다. 이들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정지민도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죠. 이교는 또 마크 출병이에요. 그 점 때문에 금일만큼은 육동이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타겟은 잘 갈 수 있는 이규백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버텨내기는 다소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육동의 뒷자리를 타종전으로 막혀 나갈 수 있는 이규호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빼앗으면 됩니다. 쫓아 나서기만 하면 돼요. 이육동의 흠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이규호와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두 선수가 동갑내기 또 8인년 친구들이라는 점 적극적으로 타협점 찾아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규호가 알아서 흠이 공략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육동과 이규호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육동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타종전으로 정지민이 흠이권 막혀 나가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민도 뭔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일도 저측 나서다가 다소 좀 5%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민성기 뒤에 있다가 민성기가 퍼지다 보니까 다소 좀 타이밍을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기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육동의 흠이 정지민이 쫓아 나서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이육동과 정지민, 이육동과 이교의 동반 입상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교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또 있죠. 이육동이 아무래도 이규백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정지민이 그대로 젖혀버리게 된다면 이육동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육동이 고전하게 된다면 정지민하고 이기호 정도는 정지민하고 이기호 정도는 공략은 가능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지민하고 이규백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정지민하고 이규호입니다. 정지민하고 이규백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금일만큼은 이규백 있죠. 권정국 있습니다. 이성광 있어요. 때려줄 선수가 있어요. 이규백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규와의 협공 가능성 유리하고 후미권 정지민이 쫓아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규백이 3차권에서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육동 금일만큼 좀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지민, 이규에게 발목 잡힐 가능성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광명 우수급 결승 12라운드 이진웅이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세도 상당히 좋아요. 전일 10라운드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쉽지만 않다 말씀드렸었는데 본인이 직접 김연경 달고 쐈습니다. 컨디션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특성급 준비를 마련한 이진웅 독자 승부 펼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태환의 선행 활에 나가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도 컨디션 괜찮아요. 힘을 쓰고 이진웅이 몰고 갑니다. 최순영, 김연경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태환 상대로 이진웅이 짧게 출입해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이진웅과 김태환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환이 타종부터 때려야 됩니다. 승부가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진웅의 뒷자리 최순영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최순영도 이번 회차 간만에 2연승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몸 상태 괜찮다는 점에서 이진웅과 최순영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순영이 기껏 해봐야 마크하고 저치기죠. 요즘 저치기 승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김태환의 시작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진웅이 김태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라는 점 넘어서면 최순영 불러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회차 김은혜 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힘을 써요. 이를 최병일을 몰고 가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거나 최병일의 뒷자리를 홍석환이 막혀 나갔을 때는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 때도 홍석환이 간만에 취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결승전 이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차피 홍석환은 최병일만 쫓아 나서기만 하면 돼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최병일하고 김우현이죠. 최병일하고 홍석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한차커도 노려본다면 최병일하고 최순영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이진웅이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습니다. 몸 잘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 김태환, 최순영과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편성인 만큼 김태환과 협공 가능성 특별 승급 무난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고전했었던 서들이 금일만큼 좀 부진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맞대결이 많죠. 신중함이 이거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